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연일 바이 아메리카를 언급하면서 미국 투자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서 오늘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신과 신약 등 의약품부터 식품 연료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산업의 미국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까지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이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백악관은 생명공학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생명공학의 잠재력을 활용해 의약품부터 일상생활 제품까지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와 대상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s investing in chips factories here with $100 billion. I asked, why you invest in America? He said it's the most secure nation in the world, number one.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메릴랜드주 호건 주지사 역시 발맞춰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업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focused on the life sciences and biohealth and the strengths of South Korea and the strengths in Maryland, and it has already, grown some fruit.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틈만 나면 미국에 투자하라,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단순히 선거용 구호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미국 TV 예술과 아카데미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 각본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건물을 확장한 채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 중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복구된 징후를 목격했으며 올해 여름에도 이 실험장이 활성화된 상태로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지만 태풍 피해 이재민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휴 내내 복구 작업이 이어져갔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겼던 마을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복구 작업에도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여전합니다. 이번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등이 이렇게 골목 입구를 막을 정도로 쌓여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만 10,000톤이 넘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찼던 집안은 더 문제입니다. 진흙이 벗겨지지 않은 바닥부터 곰팡이가 잔뜩 핀 채 축축히 젖은 벽까지. 피해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구들장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행편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날마다 수십여 대의 중장비가 투입되고 해병대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경북 지역의 응급복구율은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침수된 게 많다 보니까 모든 옷가지나 가전제품들이 진짜 빨아도 끝이 없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많이 잠기다 보니까. 마을 복지회관에 빽빽이 들어선 텐트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일부 이재민들은 좁은 텐트 안에서 아픈 가족까지 간호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텐트 안에서 이렇게 산소개가면서 지내니까 좀 진짜로 답답해요. 이번이라도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물이 나오지 않아 급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선 3고로에 이어 4고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모두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전국 대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 연휴를 보낸 여야. 먼저 민생을 강조한 건 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도부가 안정된 데다 민생 행보를 통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돌파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하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그 70%만 주는 것 이제 100%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국민의힘도 추석 연휴 민생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 국정 안정을 바라는 게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보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목소리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며 정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진행됩니다. 민생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맞물려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오늘 오전에 발표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 당 대변인을 통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은 9에서 10명으로 원내외 인사를 두루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서둘러 띄워 당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가 최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앞선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가처분 의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신문기일을 모두 내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8일부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경제 외교 기반 확대가 이번 순방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뒤 두 번째 해외 순방, 첫 일정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입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만큼 18일 찰스 3세 주최 환영 행사와 다음 날 장례식 등은 다자 외교 무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신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가치동맹 강화 외교 활동 20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해법을 모색하자는 게 이번 유엔 총회 주제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회 첫날 고위급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담대한 구상도 재차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과거사 문제 해법이 각각 주요 의제로 전망됩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또 다른 목적은 경제 안보 기반 확대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광물 공급국 캐나다, 리튬과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 문제 등을 의제로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외교 활동을 계기로 30% 안팎에서 정체된 국정 지지율의 반등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에서 에든버러에 도착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의 장례식 때 75만 명이 넘는 조문객을 찾는다는 가정하에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passing. Just like to show our respect for her and all her family. She's been a wonderful queen to this country. 열흘간의 장례식 중 사흘째, 장례 행렬은 홀리루드 궁전에서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추도 예배 후 여왕의 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왕기로 덮인 참나무 관 위엔 화환과 왕관이 올려졌습니다.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각 13일 오후 3시까지 일반인의 조문을 받습니다. Serene in the church, and it was just a very surreal moment. That's what it was, you know. So we're all. She's at rest now. That's the main thing. 스코틀랜드 정부는 추모객들에게 오래 줄을 설 각오를 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이들이 여왕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관 앞에서 멈추지 말고 빠르게 지나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왕의 시신은 공군기 편으로 런던 버킹엄 궁으로 이동한 후 14일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장례식 전날까지 대중에 공개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의 국장이 엄수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때 75만 명 정도의 조문객이 찾는다는 가정하에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조문 대기줄은 최장 8km까지 늘어서고 대기 시간만 20시간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공지한 보안용 지침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경내를 찾는 조문객들에겐 작은 가방 하나만 허용되며 음식과 음료는 금지됩니다. 꽃다발, 촛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카메라 사용도 금지됩니다. 영국 정부는 또 사람이 너무 몰렸다고 판단될 경우 조문 행렬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오늘 10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1시 반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수사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7,3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57,037명, 해외 유입은 272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6명에 줄어든 547명입니다. 사망자는 3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7,533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추석 연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가 미국 뉴욕 증시 호조에 힘입어 강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단숨에 2,42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5.64포인트 오른 2,429.92에 코스닥은 15.27포인트 추가한 793.0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받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34포인트가량 크게 오르며 출발했고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바이오 신약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공급사인 콘텐트리 중앙이 신작 흥행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독일 남부 뮌헨의 한 어린이 병원에 환자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의료진 상당수가 병가 또는 휴가 중입니다. 아예 병원을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독일 전국 병원의 직원 5분의 1이 공석인 상태. 특히 최근 몇 달간은 의료 상담 등을 담당하던 의료보조원의 54%가 병원을 떠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들이 그만둔 이유는 코로나의 무력한 병원 시스템을 항의하는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업무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Das macht's anstrengend und das macht's nicht mehr so schön wie früher in die Arbeit zu gehen. 아직 버티고 있는 직원들은 그만둔 동료들의 업무를 떠맡아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또 의사 면담 대기 시간은 늘어나지만 면담 시간은 더 짧아지니 불만이 쌓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료 예약이 6개월이나 밀릴 정도니 독일에선 아프면 대책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름철 축제 때 단골 행사인 금붕어 뜨기가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됐다. 2년 만에 전국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합니다. 금붕어 산지로 알려진 일본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에서 가와이 씨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역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름 축제가 전멸하다시피 해서 단골 행사였던 금붕어 뜨기가 중단됐고 그 결과 금붕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여름 성수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나라현에서 2년간 중단됐던 전국 금붕어 뜨기 대회가 재개한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가와이 씨도 단체전에 참가했는데 화지로 만든 둥그런 뜰채로 3분 동안 잡은 금붕어 수로 승부를 가립니다. 예선에서 56마리를 떠서 통과한 뒤 준결승을 거쳐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금붕어 68마리를 뜨는 데 그쳐 110개 팀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가와이 씨는 이 대회를 통해 금붕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중국의 포양호 위간 구간에 서식하는 양쯔강 상괭이는 450마리 정도로 전체 절반이나 됩니다. 이 최대의 서식지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수위가 8.93m로 내려갔는데 이는 가장 높은 경계 수위인 8m에 근접한 것입니다. 문제는 9월 강수량도 평년을 밑돌 것으로 예보돼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수위는 양쯔강 상괭이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상괭이들의 활동 공간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한정되면서 오가는 선박들과 충돌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뭄이 다른 어류의 번식에도 영향을 주면서 상괭이의 먹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恰逢急枯水位，可能呢没法为这些新生的幼豚提供相对安全的一个栖息环境，对新生群体呢会产生一个比较大的威胁。 그래서 당국은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작은 물고기를 대량 방사하는 등 상괭이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유럽의 가장 큰 고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추운 겨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막대한 천연가스 저장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70km 떨어진 이곳 생틸리에 라빌르에 프랑스 최대의 천연가스 저장고가 있습니다. Alors, en surface, on ne voit rien par les installations de surface. Par contre, en sous-sol, le gaz est stocké dans la roche poreuse. 이곳에 저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15억 입방미터. 올림픽 수영장을 무려 60만 개나 합친 양입니다. 현재 저장고는 90% 정도 채워진 상황. 프랑스 정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도 모두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올겨울의 평균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 추운 겨울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의 공백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에 강남역 등 도심 곳곳이 침수되자 서울시는 대형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수해에 특히 취약한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린 지난달 8일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는 강처럼 변했습니다.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 때문에 빠르게 침수된 겁니다. 같은 날 도림천 일대도 한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역류해 도로를 삼켰습니다. 12년 전 추석 연휴에는 광화문 일대가 기습폭우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배수시설은 시간당 최대 95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그 이상의 비가 쏟아지자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일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고요. 광화문 일대는 2010년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대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남역부터 한강까지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설치됩니다. 도림천 부근과 광화문에도 인근 하천까지 대심도 빗물 터널이 연결돼 시간당 100mm의 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은 국내 최초로 서울 신월동에 설치됐습니다. 덕분에 서울 양천구는 지난 집중호우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10년간 1조 5천억을 집중 투자해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과 같은 대규모 수해 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저지대 일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시는 3곳의 대심도 빗물 터널이 완공되는 2027년부터는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등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IT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비결은 이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모시기 경쟁도 치열한데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IT 기업인 카카오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노유한 씨는 일주일에 하루 출근합니다. 업무 특성상 항시 출근이 필요 없는 데다 최근 회사가 격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면서 업무 여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개발자분들이 대면해서 근무하는 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 제도를 많이 원해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의 70%가 개발자인 네이버도 출근 여부를 직원이 선택하고 회사 주식을 살 경우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아끼지 않고 IT 산업의 확장으로 핵심 인력인 개발자가 부족해지자 처우 개선은 물론 영입 경쟁까지 치열해졌습니다. 임금 인상은 기본, 해외 원격 근무도 허용했습니다. 채용 절차까지 간소화하면서 최근 수십 명 선발하는데 주요 경력자가 3천여 명 몰렸습니다. 반면 중소개발업체는 개발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 업체는 내후년까지 개발자 70명을 더 채용해야 하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게임 업체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업체, 대기업이라는 데서 싹 끌어가거든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요. 리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진급을 빨리 시켜주는 거죠. 인재 양성과 인력 확충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기업과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앞으로 5년 동안 3만 명 가까이 부족할 걸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원자재난과 미국 달러화의 급등이 계속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태국은 소비자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휘발유 값이 하루 만에 30%나 폭등한 인도네시아에선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올해 46조 원이나 쏟아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국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연일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ari ini ada kebijakan-kebijakan yang sangat merugikan rakyat. Tidak semua rakyat yang bisa turun ke sini, tapi mahasiswa dari zaman ke zaman, dari tahun ke tahun. 상반기 생산자 물가가 무려 18%나 오른 싱가포르에서는 소형차 한 대를 사기 위한 자격증 가격이 우리 돈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동남아에서 경제가 가장 안정적인 말레이시아도 밀가루 가격이 40% 넘게 급등했고 태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ดับแรกคือน้ำมันเลยครับไม่ว่าน้ำมันรถน้ำมันพืชใช้กินอะไรประมาณนั้นครับกับข้าวก็แพงเหมือนกันนะครับกับข้าวก็แพงเหมือนกันกับข้าวอย่างน้อยก็50-60แล้วข้าวมื้อนึงแต่ก่อนมันแค่40 태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도 18%나 인상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5% 전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달러와의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필리핀 페소화는 올 들어 9% 넘게 하락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동남아 국가들의 시중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금리 오름세가 회복 기미를 보이던 동남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집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는 전라도와 경남 남해안에, 오후에는 충청도와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전남과 전북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 10에서 50, 충청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전라도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대전 27도, 강릉과 대구가 26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아침에는 선선했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져 일교차가 10도 정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